안녕하세요. 뷰 강좌 시간이고요. 뷰는 자연 환경을 또는 자연 배경이 되겠죠. 자연 환경 또는 배경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막강한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추럴한 어떤 사실적인 이미지를 또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할 때 아주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뷰에서는 트레인이라든지 이건 산이죠. 또는 산악지형 같은 거, 그다음에 나무, 그다음에 플라워, 그다음에 락, 그다음에 그라운드, 그다음에 워터 이런 어떤 특이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자연 환경을 사실적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현된 구현된 파일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뭐 맥스나 또는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뭐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같은 거 제작한 다음에 합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되겠죠.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이라든지 파도가 치는 모습이라든지 비가 오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바닷속 환경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어서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아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에 사용될 버전은 2016 버전입니다. 뷰 2016 그러니까 뷰 익스트림입니다. 익스트림 2016 버전이 되겠고요. 한 2000대 버전 이상을 사용하시는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자, 뷰를 실행을 하도록 하죠. 뷰를 실행하시면요.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웰컴이라는 대화 상자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오픈 리젠트, 그러면 오픈 어드 파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최근 작업한 내역이 되겠죠. 작업한 파일을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우측에 있는 것들은 현재 어떤 뷰를 통해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그걸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empty라는 거는 빈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면은 스탠다드 16대 9 셋업, 그다음에 using automatic expose and default view tone mapping이라고 톤 매핑 automatic 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스탠다드 16대 9의 어떤 해상도를 갖고 있고요. 자동 노출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톤 매핑, 그러니까 16대 9의 톤 매핑의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갖고 있는 기본값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아래쪽에 심플 랜드스케이프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지형을 뜻하는 거죠. 지형이 가장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뜻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environment 맵이라는 거는 환경 맵이라는 건데요. 이 HDR 이미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환경 맵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위쪽에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MPT라는 어떤 빈 공간, 일단 스탠다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면은 리소스라는 부분에 킥스타트 튜토리얼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유튜브로 연결되는 겁니다. 유튜브를 연결해서 튜토리얼을 볼 수 있는 파트고요. 그럼 이건 메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아래쪽에 라이센스를 표시하는 기능이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프리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유저 인터페이스 프리셋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이아라든지 3dmax라든지 또는 시네마 4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가 있겠죠. 그 단축키와 거의 매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즉, 뷰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단축키들이 별도로 있죠. 하지만 어, 3D 프로그램 유저들은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고유한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축키들을 일정 부분 매치를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이아를 주로 사용한다. 그럼 마이아를 선택하시면은 마이아에서 사용되는 단축키의 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대략 한 3, 40% 정도 그 정도로 매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저는 맥스를 주로 쓰기 때문에 맥스를 클릭하시고 OK 선택하시면은 맥스에서 사용된 단축키의 몇 가지들이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자, 그다음에 프리퍼런스 한계 설정입니다. 프리퍼런스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아주 복잡합니다. 이 복잡하게 한계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처음에 제너럴 프리퍼런스 부분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이 백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업. 이 부분만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자동 백업이라는 기능이죠. 어떤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백업을 해두면 아무래도 복구가 쉽기 때문에 그걸 지정하는 건데요. 백업 시간입니다. 백업 시간. 지금 5분이라 되어 있는데 5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한 10분 정도 이 정도 하고요. 만약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주 비정상적이다. 즉 컴퓨터가 다운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시간을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럴 경우는 시스템 자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컴퓨터 다운이 잦으신 분은 컴퓨터를 포맷하시고 다시 운영체제부터 다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맥스 오토세이브 최대 백업 횟수는 10번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면은 뭐 에코시스템 옵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거는 일종의 스캐터 기능입니다. 스캐터라는 거는 이 어떤 산이 있을 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나무들이 많겠죠. 그 나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심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가다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에코라는 걸 쓰는데요. 그 일종의 프록시 개념을 통해서 제 브이레이나 멘탈레이 또는 뭐 아놀드 렌더러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프록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록시라는 거는 자주 사용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두는 거죠.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그걸 불러들여서 렌더링하는 기법을 뜻하는 건데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프록시 개념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뷰에서 사용되는 이름인데 굉장히 막강한 기능입니다. 이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을 갖다가 아주 손쉽게 산 전체에다 심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최대 개수하고 그다음에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10GB 메모리를 쓰는데 이건 가상 메모리를 쓰는 겁니다. 가상 메모리. 자, 그럼 우측에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컬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그대로 두시고요. 이걸 잘 공부를 하시다가 잘 이해가 가시면은 이런 색상을 여러분들의 어떤 작업하는 환경에 맞게끔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change language라는 거는 언어를 바꾸는 거죠. 지금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English, 그다음에 프렌치, 저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 뷰라는 프로그램이 프랑스에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만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어, 리셋 옵션 투 디폴트 기본 값으로 리셋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거 있습니다. 감마 옵션. 감마라는 거는 굉장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모니터 해상도와 그다음에 출력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감마에 대한 설명만 제대로 하려도 아마 하루 2시간씩 한 달 이상은 해야 감마를 제대로 설명하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디스플레이 감마를 2.2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2.2.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가운데 조그만 상자가 보일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조그만 상자와 테두리에 있는 상자의 색상 차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색상 차가 클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뷰에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한 다음에 포토샵이나 뭐 애프터 이펙터 또는 프리미어에서 그 렌더링된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밝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감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마 때. 감마 값 때문에 그런데 이 감마 값을 2.2로 맞추시기 바라겠고요. 아래쪽에 인풋 파일 부분에 역시 감마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2로 맞춥니다. 아래쪽도 2.2로 맞추시고요. OK 누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감마에서 2.2, 아래쪽에 2.2 똑같이 맞춰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디스플레이 옵션에 가시면요. 여기에
3D 뷰 디스플레이 퀄리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OpenGL 2.1 SAD4라는 부분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 값으로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발생하여서 제대로 이 뷰를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래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렌더링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고요. 디테일도 많이 떨어집니다. 자, 요거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OpenGL 2.1 SAD4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이거는 그래픽 디자이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죠. 부품인데요.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특히 맥스 중에서도 VRAY를 이용하시는 분 또는 아놀드 렌더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래픽 카드 칩셋을 엔비디아 칩셋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픽카드 칩셋을 제조하는 회사는 두 군데죠. 크게 보면 두 군데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라데온. 이 두 파트가 두 회사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사용되는 칩셋을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GTX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브이레이나 아놀드 이런 렌더러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엔비디아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설정하셔야 하는 부분이 자, 유니트 앤 코디네이터인데요. 여기 보면 디폴트 유니트가 지금 미트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밀리미터가 있긴 한데 이 뷰에서 작업하는 게 대단히 작업의 어떤 양이 큽니다. 산악이라든지 또는 바다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단위를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트릭 단위로 설정하시기 좋고요. 그러면 one view unit은 1m 이렇게 1대1로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월드 코디네이터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높이 방향입니다. 보통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이 Y축인데 일반적으로 맥스에서도 또는 마야에서도 작업을 할 때요. 이 평면으로 볼 때와 퍼스펙시브로 볼 때가 좀 다릅니다. 즉 탑 화면이나 또는 사이드 화면 또는 프론트 화면에 볼 때, 즉 이거는 2D 화면이죠. 2D 화면에서 볼 때는 이 좌표가 2차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2차원으로. 2차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유저들은 이걸 Y로, 즉 이 위쪽 방향을 Y로 설정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방향을 Z축으로 설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설정 나눔입니다. 개인이 설정하기 나눔이기 때문에 꼭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맥스를 주로 사용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2D 화면에서는 이 방향이 Y축으로 설정이 되는 게 좀 더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맥스와 뷰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기본값으로 그냥 Z6, Z축 방향이 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럼 오리엔테이션. 자, 이건 단축키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면 쇼컷 파일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 단축키의 확장자가 CFG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나중에 메모장에서 열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메모장에서 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축키들이 있는지. 단축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전부 다. 자, 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PT를 클릭하셔서 초기 화면으로 진입하고요. 자, 보시면 화면이 지금 하나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면은 액티브 카메라 뷰 메인 카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걸 바라고 얘기하죠. 바. 자, 바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어,
뷰포트를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콘이 있고 두 번째 아이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비포트 세팅 상태를 표시하고 설정하는 부분이 되고요. 이 두 번째 아이콘은 렌더링 하는 겁니다. 렌더링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 렌더링 아이콘은 이 비포트에 있는 장면 그대로 렌더링하는, 즉 임시로 렌더링하는 겁니다. 임시로 테스트할 목적으로 렌더링하는 아이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바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4개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탑입니다. 탑. 두 번째는 사이드. 세 번째는 프론트. 네 번째는 액티브 카메라 뷰, 즉 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로 보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탑 화면에서 좀 탑 화면을 최대화시켜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바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 사이드를 최대화시키고 싶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프론트를 최대화시키고 싶다. 더블 클릭. 다시 더블 클릭. 이렇게 조정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팔 에디터 오브젝트 애트모스피어 렌더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디스플레이 헬퍼 각각 이렇게 있죠. 이거 각각 메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아이콘들,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 각각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뷰의 기능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위쪽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위에 있다고 해서 탑 툴바라고 합니다. 탑 툴바 이렇게 얘기하고요.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들, 이걸 레프트 툴바 또는 사이드 툴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거 각각의 뷰, 탑, 사이드, 프론트, 카메라, 이걸 뷰포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탑은 위에서 본 모습, 사이드는 옆에서 본 모습, 프론트는 정면에서 본 모습, 카메라는 카메라를 통해서 물체를 바라보는 모습, 이걸 각각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바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되는데 바로 이게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뷰라고 얘기하죠. 활성화된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측에 가면요, 여러 가지 또 아이콘들이 또 있습니다. 우측에 가면은 자, 여러분들 왼쪽에 오셔서 여기 동그란 거 보시죠. 이걸 오브젝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한번 그냥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뷰포트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원점에 만들어집니다. 원점이 만들어지고요. 자, 선택을 해제합니다. 빈 곳에서 그냥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선택이 됩니다. 해제합니다. 해제하실 때 우측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됩니다. 다시 클릭을 합니다.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요. 자, 요 부분에 보면은 오브젝트 에스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재질 편집기라고 합니다. 재질 편집. 그다음 우측에 있는 요 부분은 오브젝트 편집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편집. 오브젝트 편집이라는 건 오브젝트의 이동, 회전,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재질 편집기는 현재 오브젝트에다가 재질을 적용하는 걸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마 나타날 겁니다. 어떤 카메라에서 바라본 모습이 표시가 될 텐데요. 제가 미리 설정을 해둔 겁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면은 카메라가 ON이 되면서 이렇게 카메라에서 바라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요. 오토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꺼뒀는데요. 왜 꺼뒀냐면은 자, 여기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자, 오토 업데이트를 체크해서 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또는 카메라를 이동했을 때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한두 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무를 수백만 그루 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버거워지겠죠. 계속 업데이트가 하려면은
그래서 저는 아예 업데이트가 안 되도록 그냥 필요할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물체를 이렇게 변경했을 때 업데이트가 안 되죠? 그냥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카메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럼 아래쪽에 보면 월드 브라우저라고 해서 일종의 레이어 개념입니다. 레이어. 이 레이어에서 오브젝트를 어떤 레이어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는 링크를 설정할 수 있고, 또는 재질도 설정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면 상태 표시줄입니다. 지금 보면 CPU, 이거는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8CPU라는 거는 CPU가 8개라는 말이 아니라 스레드 개수를 뜻합니다. 스레드 개수. 맞나요? 스레드? 자, CPU에는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중앙 처리 장치는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싱글 코어, 듀얼 코어, 쿼드 코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기침이 좀 나와서 중지했는데요. 자, 듀얼, 쿼드 코어, 쿼드 코어. 자, 싱글 코어라는 거는 코어가 한 개라는 뜻이고요. 듀얼 코어라는 건 코어가 두 개라는 얘기고요. 쿼드 코어는 코어가 네 개라는 얘기입니다. 네 개. 코어는 자, CPU 내부에 있는 연산 처리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코어가 많을수록 그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연산 속도가 빠르죠. 즉 싱글 코어나 듀얼 코어는 일반적으로 특히 싱글 코어는 보급형이고요. 보급형. 듀얼 코어 이상을 그래픽에서 사용되는데 듀얼 코어는 일반적으로 인텔의 경우에는 i5로 표기됩니다. i5로 표기되고요. 쿼드 코어는 i7로 표기되죠. i7로. 그 다음에 코어 내부에 논리적으로 또 어떤 작업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스레드라고 합니다. 스레드. 즉 여기서 8이라는 얘기는 스레드가 8개라는 얘기인데요. 코어 한 개당 코어 한 개당 두 개의 스레드로 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쿼드 코어이기 때문에 8CPU 또는 듀얼 코어이기 때문에 4CPU 이렇게 나타난 거죠. 자,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투 오브젝트 원 나이트라고 어떤 장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폴리곤 수를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vailable resource를 여기에 클릭했을 때 폴리곤 카운트, available resource 얼마나 쓸 수 있냐, 자원을 쓸 수 있느냐 표시되고 있고요. 그러면 used GPU resource, GPU는 12MB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강좌까지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고 또는 뷰 자체가 굉장히 그래픽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